예, 8월 16일 시사공감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말 동안에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쇼킹한 뉴스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죠. 먼저 주요 일간지들 헤드를 장식하고 있는 뉴스는 여러분들이 익히 이미 들으셨겠지만 아프간 사태입니다. 예, 미군이 철수한 아프간 기간상으로는 3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탈레반이 행동을 개시한 지 9일 만에 단 9일 만에 수도 카불이 점령되고 어떤 의미에서 정권이 넘어와 버리는 예, 이전 정부의 수반들은 전부 다 망명해버리고 대량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예, 미국이 월남전 패망 이후에 또 한 번의 쓰라린 교훈을 얻는 20년 만에 패퇴한 치욕스러운 미국으로서는 치욕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도 느끼는 바가 참 많죠. 냉혹한 국제관계.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이야기, 지금 이런 사태에서도 국무장관의 이야기가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이롭다. 예,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냉혹한 국제 현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뉴스로 시선을 좀 돌리면 광복절 행사 및 광화문 광장의 경찰 차벽 이야기입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여기가 서울이냐 평양이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사태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입에 오르내리기도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정상적인 통행권조차도 제약되고 있는 우리 사회.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그죠? 일부 단체는 정당 행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당 행사조차도 제약되는 이 현실. 예. 1인 시위는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의 한 형식으로 집회 시위라기보다는 보장되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조차도 제지당하는 이 현실을 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예, 불심 검문하듯이 예전 유신 정권 하에서 불심 검문하듯이 가방까지 검사했다는 건데, 예, 일부 언론 헤드라인들 보셨죠? 전쟁이라도 난 거냐? 도대체 뭐냐? 버스가 543대가 동원됐다. 경찰 버스가. 그래서 산성을 쌓듯이 했다. 제인 산성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일부 지자체, 대표적으로 경기 안양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이 광복절날 태극기를 개양해도 시원찮을 판에 공공시설물에 시민공원이라 그러죠. 문화거리인가요? 거기 공공시설물에 한반도기를 개양했다라는 정신 나간 짓 어, 따갑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간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하냐라고 민원이 빗발쳤다.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라는 거. 예.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수록 복장 터지는 분통 터지는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만 김원홍 소위 광국회장이라는 자의 발언,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나요? 각 정권마다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연명하고 있는 이 사람의 정체를 저는 모르겠어요. 예. 진중권 같은 경우에는 에모토 시마시, 자기 엄마가 전월선이라고 하니까요. 이 족보에 대해서도 지금 광복회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가짜다, 족보를 판 거다, 등등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진위는 나중에 우리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진중권이 그 전월선이라면 창씨 개명한 에모토 시마시인데 에모토 시마시 아들 김원웅의 정말 최후의 친일 잔재의 모습을 본다라고 직격할 정도로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거는 제가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따로 뭐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현재의 정권, 이 집권 세력들은 무언가 굉장히 두려운가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적 기본권,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기본권조차도 이같이 유린하는, 예, 탄압하고 유린하는 언론, 최근 들어서 가장 이 광복절 전의 시사는 언론중재법 관련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언론조차도 자기네들 식으로 뜯어고치겠다고 길들이기 하겠다고 완전히 재갈을 물리겠다고 했던 하는 이 정권, 예, 뭐가 더 그렇게 겁이 날까요? 뭐가 그렇게 입맛대로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걸까요? 예, 이름하여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 했지만 사법부 장악에도 끝내 실패할 겁니다. 이제 이 정권의 법정 시한이라는 게 불과 6, 7개월 남짓 남았죠.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뭐 2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3월 9일 선거니까.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명줄이 다 한 정권입니다. 사법부 결국 장악해낼까요? 저렇게 수준 미달의 사법부 언제까지 존속될 수 있을까요? 검찰개혁 이렇게 수준 미달의 검찰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엉망진창의 검경수사권 조정 얼마나 더 유지 존속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회라 하더라도 그게 예. 여기에 그것도 양이 차지 않아서 선거 부정 선관위조차 캠프 인사를 내리 꽂아가지고 이렇게 부정을 상상할 수 없는 부정을 자행했다라는 게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죠. 6.28 재검표 이후에 설마 했던 것이 또 설마 했던 그 선뿐만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 사실로 확인된 것뿐만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었던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짓까지 저지른 것 같다는 거잖아요. 투표한 투표지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통째로 다 완전히 새 표로 전부 다 인쇄해서 가라앉히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예. 자, 지금 뭐 대법원의 검증조서도 전부 엉터리라는 거고, 그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얼마나 뭔 짓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자, 그렇게까지 했던 이 정권, 뭔가 겁이 엄청 나는가요? 나는가 봐요. 엄청 두려운가 봐요. 그렇죠? 그 나라의 기본 국가 운영의 기본 틀까지도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망가뜨린 이 정권, 국민의 기본권조차도 깡그리 박탈하고 유린하는 이 정권, 방역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죠?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그 안에는 영업 수행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그죠? 자영업자들 지금 완전히 우리 중산층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잖아요. 이 정권, 글쎄요. 법정 시한 6개월 남았습니다. 뭔 짓을 어떻게 더 하겠다는 건지 한번 지켜보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광복절날 또 뭐 방역 자랑했죠. 다른 나라들보다 선진국들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에 수긍하시나요? 지금 소위 말해서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라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했다고 난립디다만 뭐 사실상 우한 바이러스죠. WHO가 중국 자금원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이걸 뭐 코비드라고 명명을 해놓아서 그렇지 사실상 우한 바이러스죠. 뭐 우한 바이러스죠. 우리 예전에 그 독감 돌고 할 때 홍콩 독감, 뭐 방콕 독감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그거죠, 뭐. 예, 이게 이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됐습니다. 1년 7개월이 됐는데 정부 대책이라고 내세운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입으로 내세운 게 뭡니까? 감염병 전문 병원을 예, 이 배터리가 다 됐다는 사인이 들어와서
저장해 놓고 하겠습니다. 예, 감염병 전문병원을 7곳을 만들겠다라고 정부 정책으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년 7개월 지난 동안에 병원 하나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까요? 예, 이렇게 재난지원금 수십조 원 이렇게 추경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마구 이렇게 막 탕진을 했는데요. 탕진한 거죠. 탕진을 한 건데 감염병 전문병원 한 곳도 제대로 완공하지 못했다. 7곳을 완공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실 있는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허풍만 뜬 거죠. 돈만 그냥 마구 그냥 임자 없는 돈 마구 걷어서 무책임하게 쓴 거고요. 네. 이 와중에 지금 뭐 10월까지요. 원래 11월이었는데 10월까지 전 국민 70%라는, 글쎄요,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뭐 하나 지킨 말이 없잖아요. 백신 모더나 사태, 바로 직전에 겪은 모더나 사태, 지금도 겪고 있지만 보더라도 뭘 하나 제대로 지킨 게 없잖아요. 그렇죠? 70% 2차 접종을 완료하겠다. 여기에까지 들어가는 그 접종 횟수나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자동화일보를 참조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뭐 일일이 수치를 언급을 하지 않아도요. 앞으로 뭐 이야기한 문재인가 입을 띈 2차 접종 완료 70%까지 완료하려면 3,990만 회분이 필요하다는 건데 정말 그만큼 도입할 수 있을까요? 백신 도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뭐 접종하는 건 둘째치고 접종하는 것도 도입해가지고 각 지역에 이게 공급이 되고 실제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평균 놓으면 하루에 36만 명씩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접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냥 해보는 소리다. 그냥 뭐 아무 소리나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하니까요. 그죠?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전 국민의 헌신과 노력, 더 보태면 희생에 의해서 자영업자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겨우겨우 근근이 이루어지는 거지. 외국에서 이랬으면 벌써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뒤집어졌습니다. 마스크 하나 쓰는 거로도 난리 나잖아요. 그죠? 예.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백신을 상용화하겠다. 여러분 일전에 잠깐 전해드렸죠. SK바이오에서 하고 있는 임상 3상, 식약처 스스로가 정한 임상 기준에도 미달한 날림이라는 거죠. 날림이다. 정말 이 백신 우리가 믿고 그 안전성을 믿고 신뢰하고 맞을 수 있을까요? 이거 완전 전시행정. 내년 대선을 보고 또 한 번의 백신, 소위 말해서 방역 노름을 놓을 그 밑자락을 까는 거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그냥 질러놓고 보는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선 현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감염병 전문병원 7곳 이야기 나왔는데요. 지금 일선 의료진들, 특히 간호 인력들의 고충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정말 자칫 잘못하면 간호사들 전부 다 그냥 집에서 쉬겠다고, 그렇죠? 뭐 휴직 수당 받고 요새 고용보험도 나오겠다. 한 6개월 놀다가 뭐 또 어디 다른 데 취직하면 되죠. 뭐 급여 그대로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있잖아요. 전부 다가 하나같이 전부 일 손 놔버리면 뭐 달리 뭐 태업이 아니라도 사보타지가 아니어도 힘들어서 더 못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몸도 마음도 다 지쳤다. 일선 간호사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어디서 세계일보에서 보도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언제까지 무한 헌신을 강요할 거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어떤 의미에서, 그죠? 하다못해 뭐 금전적이든 뭐든 보상이 있어야 될 거야.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정말 간호 인력들, 일선 간호 인력들은 한계에 다다랐다. 여러분 검사소에 가면은 그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간호 인력들이죠. 예? 확진자 수, 환자 상황에 따라서, 일선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 상황에 따라서 근무 일정이 수시로 바뀌고 개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쉬는 날도 전부 다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뭐 휴식이라 하지만 비상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일하고 삶의 균형된 워라밸, 그거는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다는 거예요. 1년 7개월 사이에. 예.
한 6개월 지날 때부터도 피로도, 의료진의 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간호사들 특히 간호 인력의 피로도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 예. 심지어는 정신 건강이 좀 문제될 정도로 그 전문의도 필요하다. 뭐 그런 쪽 전문의도 필요하죠. 예. 이 지금 방역 사태 관련해서도 이 정신 건강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쪽 인력이 불과 4명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예,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간호 인력들의 필요도. 이 와중에 그냥 내찔러 놓고 보는 이야기.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 질병청장이 아니라 사과청장이라 할 정도로 사과는 엉뚱한 놈이 하고 있고 내 지르는 소리 무책임한 소리는 또 다른 놈이 하고 있고 그죠?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뗀 놈이 번다고 이런 해괴망측한 사태가 지금 대명천하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스스로 반성하는 노력 하나 없이 국민들 앞에 버젓이 또 이렇게 염장 지르는 소리, 우라통 불 지르는 소리만 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진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합성생물학이 재난이다. 이 코로나 사태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유력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되고 있죠. 소위 우한의 생물학 연구소, 소위 바이러스 생물학 생화학 무기 연구소죠. 에서 만들어진 합성생물학일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생물학 연구실에서 연구되고 있는 위험 바이러스는 전 인류를 이보다가 더 지금 현재 코로나보다가 더 위기로 몰 수 있는 위험 균주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렇죠? 뭐 계략 잡아도 약 20여 종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각국의 군사 기밀이자 국가 기밀이 돼서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보도를 보면 이 중앙일보 쪽 보도입니다만 보도를 보면 코로나보다 더 독한 놈이 온다 또 온다 중국 손에 지구의 운명이 달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약간 헤드 아닌 헤드로 뽑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환경 뉴스 형태로 예. 단순하게 보게 되면 탄소 배출량부터 해서 중국이 전 세계적 지구적 노력과는 엇박자로 지금 계속해서 그냥 배째라식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탄소 배출량을 꾸준히 감축해 오고 있다. 그 반면에 중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가까이 일본만 하더라도 뭐 현상 유지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인도도 그렇게 늘지 않아요. 인도의 빠른 산업화, 공업화에 비해서 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소위 한국도 뭐 예외는 아니죠. 지금 보면 뭐 탈원전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환경이라든지 기후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보셨죠? 풍력 보셨죠? 산림을 얼마나 황폐화시키는지 여러분들 보셨죠? 최근 들어서 뭐 탄소 배출 이러면서 오래된 나무를 베낸다 그러면서 임야를 얼마나 국토를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현장을 보시고 있죠? 잘 모르시나요? 저는 매주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산림을 황폐시키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 뭐 이런 이야기 등등 참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감염 사태도 사실은 환경 파괴, 기후 변화 등등 기후 변화 요인은 뭐 다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 파괴 등등에 같이 연동해서 연계해서 빚어진 사태로 볼 수 있겠죠. 일종의 환경 재앙입니다. 기후 재앙이자 현재 코로나보다 훨씬 더 뭐 단순히 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2주 간격으로 진화하니까요.
이게 3, 4년 주기로 조금 더 큰 단계로 업그레이드 지금까지 되어 왔었죠. 2000년대 초 사스 바이러스 이후로 쭉 보더라도 우리가 크게 이렇게 뉴스로 뜨는 게 사스, 메르스 등등 이번에 코비드 접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더 지금과 같은 상태면 더 독한 놈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있고 이제 산업 분야로 가게 되면 뉴스가 이재용이 나왔지만 출소했지만 여전히 뭐 사실상 집에서 감방 생활하는 거죠. 경제 활동을 사실상 보호 관찰하에서 일일이 허가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정도야. 뭐 감방에 있을 때 면회 와도 주요 임원 간부들에게 다 지시가 되고 보고를 받는 거니까. 그죠? 뭐 그냥 집에서 감방 생활이나 다름없는데 경제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요. 이 와중에 지금 현재 반도체가 소위 말해서 고점을 찍었다 등등 해서 반도체도 지금 현재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 중국 내 시장 점유율 1%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거 왜 사야 되냐? 미국 편 제품 우리가 왜 사냐? 등등. 그리고 심지어는 삼성의 갤럭시 폰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소비자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위기입니다. 그죠? 이미 곳곳에서 판매량 있죠. 수익률은 뭐 애플을 따라갈 수 없고요. 판매량 차원에서도 예, 이제는 1위 자리를 찾고 중국계 업체에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소식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제가 다시 입에 올리기가 참 민망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이 와중에 정치권요. 이 집권 세력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준석이라는 친구, 이 젊은 친구가 온통 그나마 무기력하고 그야말로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못하던 이 야당답지 않은 야당을 더 어떤 의미에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죠.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해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친구의 소행. 예, 이거 어떻게든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뭐 미그적거릴 거 없이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뭐 더 심한 경우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야권의 전열 정비를 위해서 이 친구는 여로 가야 되고 자기하고 맞는 여로 가고 뭐 민주당 쪽으로 가든 뭐 어떤 다른 쪽으로 가든 가고 이 현재의 소위 국민의힘 이 부류에서는 제명 또는 출당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발본색원하고 전열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현재 뭐 소위 대통령 후보군과 이준석 지도부 간에는 골이 깊어서 다시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봉합하더라도 더 시끄러워서 자칫 잘못하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 열망조차도 이게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더 질질 끌면 그런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조기에 빨리 종결하는 늦어도 그야말로 코로나 백신 70%라고 한 문재인의 그 시점까지 10월 전에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 한 3, 4개월 전에는 정리가 돼야 그나마 전열을 정비하고 다소간 좀 실망하고 어수선하게 그렇게 있던 민심들, 중도층들의 민심을 다시 수습해서 정권 교체의 열망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론 조작이라든지 등등 부정선거 관련해서 빨리 명확히 좀 진상 규명을 해서 다시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야권을 빨리 수습하는 문제, 전열 정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부정선거 관련 각종 획책들, 뭐 여론 조작에서부터 언론은 지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언론 별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보다가는 여론 조작, 제2, 제3의 드루킹 그게 없도록 그 드루킹 관련 특검 또는 수사 재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불순 세력들, 중국 공산당 세력과 북한의 소위 말해서 대선 공작, 이 사이버전이죠. 사이버 여론전. 얼마 전에 불거진 간첩단 사건 수사 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그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뭐 그냥 잠깐 이렇게 맛배기 했다가 물타기 하고 사라지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정말 속속들이 뿌리 깊이 우리 사회에 점조직망으로 들어와 있는 간첩단, 이 또 다른 여론전입니다. 그죠? 여론전 불순 세력을 과감히 좀 솎아내는 그런 작업들. 그 다음에 부정선거의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는 방법들. 저번처럼 또다시 전자투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작이 들어가면 뭔 짓을 해도 표를 다 갈아버리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가 부정선거라도 당선되고 나면 그걸 사법부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사법부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정권 교체의 가장 핵심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4.15 총선은 완전한 부정선거입니다. 이제 속속들이 증거가 드러날 거예요. 이제 9월 6일 날 이제 앞서 8월 10일, 8월 30일 잡혀 있던 재검표는 10월 달로 넘어가 버렸고요. 그 중간에 9월 6일 날 김선동 의원 도봉을이죠. 도봉을 재검표가 있습니다. 예, 그 재검표 때 보죠. 이 선거 관련 부정을 우리가 잘 좀 감시하고 지켜보는 것. 이게 정권 교체에 대한 뭐 누가 후보가 되느냐 이거보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철없는 사람이 후보가 되더라도 이 부정선거 시스템, 이 저번 4.15 총선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뤄낼 수 없습니다. 네.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어떤 시기로 지금 지난 주말 내외신, 국내외 여러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네들이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8월 16일 월요일 시사공감은 부정선거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서 여론조작, 부정선거의 그런 어떤 기도, 획책을 다시 할 수 없게끔 단호하게 좀 막아서는 노력을 해갔으면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